지난주에 단전연구 한번 이제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라이브 강의를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할 건데 이 라이브 강의실에서 좀 의미 있게 우리가 활동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논문 관련해서 안전 관련 논문을 읽고 요약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기고문, 그러니까 칼럼이 게시되기 전이어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이틀 후인가 이제 제 게시가 돼서 제가 우리 학습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놨는데 혹시 이정래 학원님 읽어보셨나요? 빠르게 읽어갖고 읽어보긴 했습니다. 네, 뭐 별 내용 없습니다. 뭐 잘하자는 얘기고요. 읽어보긴 했습니다. 네, 그 보통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인 주제에 맞춰서 얼개를 짜야 되는데 얼개를 짤 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강의를 할 때도 프로파일을 먼저 짜거든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내 논문 주제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 기반의 사고 조사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현실적인 부분과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어떤 것과 비교를 어떤 식으로 할까? 글이 2,500자 내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칼럼이라고 하는 게 2,500자 내면 A4 한 장 정도 되거든요. 한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길게 써봐야 단락 구성을 5단락 정도밖에 못 나눠요. 그럼 내가 쓰고자 하는 이 데이터 기반의 사고 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결론까지 내기 위해서 5단락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시작을 어떤 걸로 갈지. 그러면 시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단락 구성해서 만약에 가져왔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거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받을지. 세 번째 본문 구성에 있어서 세 번째 단락부터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지. 그러면 이 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시는 이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거를 전반적인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들지, 결론은 어떻게 내올지, 뭐 이런 식의 구조를 쭉 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러면 각각의 단락에 있어서의 중심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면 어디다 배치할지. 예를 들어 두 갈씩이면 맨 처음에 첫 번째 문장에 배치한다 그러면 이 중심 주제 문 관련해 가지고 뒷받침 문장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 이거를 쭉 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도식화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예, 그런 식으로 해야 전반적으로 딱 읽었을 때 뭔가 얘기 자체가 왔다 갔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뭔가 얘기가 탁탁탁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느낌도 들고 일목요연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떤 논리적인 글이라고 하는 거는 연습이 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시작으로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네. 연습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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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글쓰기 3주차 강의를 듣고 어, 그런 말을 할 때도 이렇게 먼저 주제를 먼저 하고서 그다음에 뭐 부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일주일 내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호의적이지 않은 상대예요. 근데 네, 내가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만났어요. 네. 근데 이런 거죠. 상대가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반응을 해줄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설득 안 당하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랑 논쟁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처음에 꺼내나요? 마지막에 꺼내나요? 예, 예. 어떻죠,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보통 그래요. 구체적으로 상대가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내 생각, 내 중심을 마지막에 꺼내죠.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보면. 음, 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을 다 가다 놔서 상대방 들을 거 확 더 많이 들어보고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대응도 하다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글을 그렇게 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봤고 그리고 어쨌든 감정적으로 서로 간에 대립되는 과정들을 많이 거치고 그러면서 내가 상대를 이런 주제에 있어서 이런 내가 지금 현재 분위기상 조금 더 밀리는 상황에 있어서는 내가 이걸 반전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이게 연습이 됐으니까 말할 때는 가능한데요. 글로 쓸 때는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은 미괄식이 가장 어려워요. 문장 쓸 때.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 읽는 사람도 독자하고 이 글쓴이하고 계속 이 신경전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거는 맨 앞에 문장 앞
앞에 배치하는 게 가장 쉽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먼저 땅 꺼내놓고, 아, 내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예. 중심 문장을 맨 앞에 배치하고, 그거를 호응하는 문장들을 뒤에 배치하는 게 사실 글쓰기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음, 이해시키는 것도 쉽고, 대부분의 논설문이나 논문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 소설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소설이나 이런 거는 미리 말하지 않잖아요. 다 뒤로 숨겨놓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그런 전문 작가들, 이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고, 그리고 아예 그런 기획 단계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충분히 됐으니까 가능한데, 사실 우리가 논리적인 글이라고 쓰는 거는 그렇게 쓰진 않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렵죠. 그 구성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그렇게 한다는 거는, 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글로써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주장하는 건 이거야 라고 하고 먼저 꺼내놓고 하는 게 허심탄회하고 좋은 글인 거죠. 네. 음,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 다 미끄러집니다. 웬만. 첫 번째로 글쓰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글쓰기 훈련이 안 됐다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뭘 쓰고자 할 때 이 주제문 자체 배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배치하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단락 구성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단락 구성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죠. 어떤 논문을 써와서 딱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단락 구성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아니, 문장 쓰다가 좀 길어지는 것 같으면 그냥 들여쓰기 하는 거예요? 다 나누고 엔터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쓰는 건가요? 아니, 왜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게 돼요. 왜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락이라고 하는 이 형식 자체, 폼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고, 주제문을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 고민을 한 적이 없고, 주제물 배치를 어디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 주제문에 뒷받침하는 논거 구성하는 걸 아예 생각 안 하고 글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분명히 내가 한글 읽었는데 다 읽고 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음, 그런 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글 쓰는 연습. 어떻게 배치를 할까? 어떻게 가져갈까? 그래서 제가 쓴 칼럼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2,500자 한도 내에서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완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단락이라고 하는 게 아주 길게 써봐야 6개, 7개, 짧으면 5단락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럼 5단락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요지를 다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게 전략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이 얘기를 할 수 없으니 처음에 흥미를 끌어야 돼. 그러면 흥미를 끌 때 사람들한테, 이 독자한테, 내 글을 읽는 사람이 그래도 내 글에 신뢰를 갖게 하려면 처음에 문제의식으로서 던져주는 거는 뭐부터 나가야 될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전 그래서 이제 그 교통기관의 정시성, 그러니까 이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들로 우리 어떤 사건으로 많이 본다. 왜냐? 그거는 우리가 현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운송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거 자체가 초단위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대치와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산업이 그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겁니다. 그 글을 이렇게 쭉.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서 가장 선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미국의 NTSB의 캐롤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이게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 유수의 기관에서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CSV라고 하는 포맷이 아니고 PDF, 인쇄 포맷으로 내놓기 때문에 자체를 사람이 일일이 다 분석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데이터라고 하는 기본 속성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성한 건데, 뭐 어쨌든 이 논리적인 글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런 거죠. 논리적인 글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할 때도 논리적인 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논리를 갖춰야죠. 구성을 해야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을 짜지 않고 무턱대고 글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글이 되냐? 앞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약간 어떤 거랑 똑같아요. 대화를 하는데 술 먹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음, 그럼 우리는 음,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죠. 글도 똑같죠. 아니, 씨, 앞에 얘 얘기 또 나오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설득이 안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종라원님 어떤 책이든 보면 삼다가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한다. 삼다. 다독, 다작, 다상량. 그러니까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면 잘,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글 쓸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글에 대해서 필요성, 나도 작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논문을, 특히 논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학원이라고 하는 선진적인 시스템 하에서의 마무리 과정이란 말이에요. 논문이 통과되지 않으면 졸업이라고 하는 걸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원 과정을 어쩔 수 없이 학부 과정을 지나쳐서 가는 거예요. 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진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의 마무리인 논문이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박사학위 수료예요. 지금 논문 준비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냐면 저 석사 졸업했어요라고 똑같은 거예요. 석사학위 준비 중이에요. 지금 아직 졸업은 못했습니다. 그럼 뭐랑 똑같은 거예요? 학부 졸업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웍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 코스웍은 뭐 사지 멀쩡하면 아무나 하는 거다라고 제가 좀 심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만큼 제가 그 표현을 함으로써 역으로 뭘 강조한 겁니까? 논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논문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학원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논문 표절밖에 없어요. 코스웍을 이 사람이 뭐 출석이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논문의 마지막 음, 단계는 아니 저기 대학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내가 학습하는 과정의 마무리는 논문이기 때문에 논문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나보거나 해보면 이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안전연구 방법론을 이렇게 구성할 때 그리고 실제 여러분 체험 강의 제가 한 5분 정도 되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얘기 물어보는 게 여러분 글쓰기에 자신 있냐? 글쓰기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냐? 이 얘기부터 먼저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 강의 듣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기술문이나 설명문이나 이런 거하고 논설문이 다른 이유. 당연히 주장하면서 내 주장에 맞는 논거를 붙여가는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평상시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거는 당연히. 왜냐면 일반 수필이 아니잖아요. 북가는 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음. 코스어가 아니고 코스웍. 예. 대학원의 수업 과정. 예. 코스웍이라고 하고요. 코스웍은 뭐 아무나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소위 말해서 지금 여러분 수업 들으시잖아요. 이게 코스웍이에요. 이 학부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코스웍. 하지만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논문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논문을 안 쓰시는 것뿐이지. 사실 그래서 그렇죠. 대학원 과정에서 논문을 왜 요구하겠습니까? 더 상위 과정으로서의 학습을 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추론하는 능력이 진짜 어렵거든요. 추론은 추론은 기존에 있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학습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추론할 수 있는데 그 추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글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논문을 뭐라 그럽니까? 공공재라 그럽니다. 공공재. 내게 아니에요. 논문은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는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재의 지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누가 베꼈어? 왜 인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 선행 연구자들한테 줄 수 있는 최대의 예의예요. 이건 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누군가 먼저 했습니다.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용 표시 없이 내 거인 양 해버리는 거, 그게 도둑질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반기에는 글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게 논문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형식이 완전히 완고하잖아요. 논문은 형식이 완전히 구체적으로 박혀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구성에 있어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철저하게 구성이 아주 정확하게 고착화되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1장에서 서론이라고 하는 데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배경, 뭐 이런 것들, 연구의 범위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2장에서는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이론적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써야 되고 3장에서는 이제 연구 방법론이 나오는데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 6강이나 7강 아니죠. 지금 26강 체제니까 그러니까 6주차나 7주차부터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하는 문제인식이 어떤 접근 방법에 의해서 객관화될 수 있는지, 그걸 양적 연구는 어떻게 가져가는지, 질적 연구는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논문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생각을 가다듬고, 이 가다듬는 생각을 이 글이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쓰는 거죠. 실제 지금 보시면, 진영이라고 님이 지금 석사 논문 작성 중이에요. 지금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이제 석사과정 이제 코스업은 다 끝나셨죠? 진영근하고님. 네, 끝났습니다. 네, 끝나고 이제 논문 지금 쓰고 계신 거죠? 대출만, 예, 그러니까 한번 진영근하고님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지금 이제 논문을 구성해야 되니까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있는 어떤 그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진영근하고님이 코스업이 끝난 다음에 좀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음, 예. 예. 지금 이제 논문을 쓰려고 이제 선행 연구부터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논문이라는 어떤 글에 대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전략이 충분히 잘 숙고가 되어 계시는지 아니면 좀 어떤 상태인지. 왜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두고 계시고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고 계실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여기 계신 학우님들하고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여쭙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학원 논문 주제를, 그러니까 제가 19년도에 들어가기 전부터 논문 주제를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 교수님을 정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교수님 이걸 되게 좋게 보셨거든요. 이제 이렇게 입학하기 전부터 논문 주제를 미리 생각을 해오는 이제 친구가 없는데 이렇게 되게 좀 좋게 보셔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 지금 졸업한 그 수료를 한 지도 이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봐주신다고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논문이라는 그런 자체가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형식에 딱 맞춰야 되고 이런 뭐 논리적인 그런 글을 평소에 많이 사실 안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제가 있는 졸업학과가 수료학과가 소방공학과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 이제 그래도 공학과의 논문인데 석사 논문인데 그래도 수식도 좀 들어가고 그런 어떤 이제 공학적인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런 딱 이제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이게 이게 여러 개를 좀 충족을 시키려니까 사실 아마 부영대 수학과학과 중에서 제일 아마 좀 까다로운 교수님을 제가 기도 교수님으로 잘못 골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이제 보니까 뭐 같은 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도 교수님은 뭐 50장도 안 되는 채 안 되는 논문인데 그걸 뭐 석사 논문으로 물론 뭐 내용은 제가 잘 안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그 페이지 수만 보자면 이제 그런 논문도 통과된 게 있고 뭐 한 150페이지 이상 막 장문을 쓴 그런 논문도 있고 일단은 제가 그 졸업하기 전부터 쓰긴 썼지만 그때는 이제 모르고 일단 덤볐다면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급하기도 급하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제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었고 마침 또 이제 교수님 그 방법 수업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수업이 저한테는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단순히 수업으로만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듣는 시간 동안에 논문을 2학기 동안 작성을 해야 내년 8월에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누구보다 좀 절실하게 좀 수업이나 이 라이브 강의를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좀 해보는 게, 사람이 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각자 본인이 커리어를 쌓아오고, 나름의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소구하게 되는데,
어, 논문이라고 하는 글 자체, 그러니까 이 실제 이 논문 한번 써본다는 게 참, 그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기에는 참 좋은 글의 형식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논문 한번 써본다는 거. 그,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 석사 과정에 얼마 전에 이제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논문 지도를 하는데, 이 해밍웨이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 초판의 글은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고. 너무나 이상해서. 그러니까 결국 글을 잘 쓴다는 거는 퇴고라는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죠. 계속 퇴고를 하는 거죠. 읽고 계속 하면서.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논문 지도를 했을 때 처음에 딱 이렇게 딱 가져오는 이 글은 특히나 석사 논문, 박사학위 논문은 그나마 난 게 그래도 석사 논문을 써봤고 학술 논문은 써봤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구성은 어느 정도 되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석사 논문은 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눈을 뜨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뭘 쓰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종nur 아버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대부분 사람들이 단락 나누는 것도 몰라요. 단락 나눈다는 게 좀 이제 이거 좀 길어지는데 이거 너무 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줄 바꾸고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용이 연결이 될까 안 돼? 내용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논문은 주장하는 글인데 뭘 주장하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얘기 있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 얘기 저 얘기 막 떠드는데 도대체 딱 듣고 나면 드는 생각이 도대체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진짜 어떤 카운터펀치를 매기는 게, 이 문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자명한 것 같아요. 왜 논문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다 쓰는데, 이거 내가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글을 못 쓸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왜 내가 모를까? 라고 생각해보면, 가장 첫 번째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그 근저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선행연구 고찰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쓰겠다. 내가 산업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산업법이 현장 작동성이 미흡한 거. 그러니까 이게 최저기준적 성격으로서의 법이 제정이 됐고 지금까지 수많은 50여 차례 이상의 개정이 됐고 두 번의 전부 개정. 이 전부 개정이라고 하는 형식 자체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안전보건관계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될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적응하는 걸 어려워할까? 난 이게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거가 잘못된 거,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정의 형식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교법적으로 접근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려면 뭐부터 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분석이 끝나야죠. 왜? 비교법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일본의 노동안전비서법을 비교해 볼 거야.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미국의 오샤,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랑 내가 비교해 볼 거야.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HSW, 영국의 사업장에서의 보건안전법을 비교해 볼 거야. 이러면 기본적으로 기본이 되는 게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 분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적인 특성은 어떻고 각각의 특성 요소가 여섯 가지로 추려졌다. 그럼 이것과 타법과의 특징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막 글을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이게 산업연구 고찰이 충분히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타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이게 비교가 가능한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제가 아까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이 딱 정해진 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분과 학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산업재해입니다. 최근에 있어서는 어느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중대재해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규제기관이라고 하는 데서의 예방적인 행정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안전보건 로드맵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앞서서 말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2022년 11월 30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보험 로드맵이 나왔다. 그 주요 사항에 있어서는 몇몇 가지가 있고 위험성 평가가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이거에 대한 일환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이 됐다. 이거는 이 근거가 어떻다. 이런 것들에 이게 뭐예요? 이게 현상이잖아요. 이 현상이란 게 뭡니까?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자체는 뭐예요? 결과 변수예요. 논문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하는 건 이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친 독립 변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구미가 좀 땡기는데? 라고 하는 서론의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득시키려면 뭐부터 꺼내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왜 어떤 것 때문에 나타나는지 현상에 대해서 먼저 땅 쳐준 다음에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흥미를 못 끄면 어떻게 돼요? 안 봅니다. 봅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선행 연구가 안 돼 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 연구가 안 돼 있다는 건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호기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리한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궁금해하지도, 아니, 내가 글을 쓰는 내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데 상대를 어떻게 설득해요? 그렇죠. 구조적인 모순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론의 이 대단원의 서막이 꼬여버리기 시작하면, 즉,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단추는 줄줄이 다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장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일장이 무너지면요, 이장 자체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장이 뭐라 그랬죠? 이론적 배경. 이게 뭐예요? 내가 문제의식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백그라운드란 말이에요. 앞서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오밀조밀하게 구성력 있게 어떻게 배치하겠어요? 2장이 무너지면 3장을 쓸 수가 없어요. 3장부터는 방법론이 나오는데 앞장에서 이론적 백그라운드도 안 돼 있고 현상에 대해서 기술도 충분히 안 돼 있으면 3장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4장, 5장은 아예 쓸 수가 없고 너무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논문 지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이론적 고찰이 안 돼 있다. 본인이 쓰고자 하는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공부하고 연구가 어떻게 다르다고요? 공부하고 연구는 어떻게 달라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선행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알고자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공부입니다. 연구는 이걸 근간으로 해서 나만의 독립적인 어떤 결과물을 드러내고자 하는 과정 자체가 연구예요. 그래서 학위를 따면 뭐라고 부릅니까? 연구자라 그럽니다. 연구자. 공부자라는 얘기는 없어요. 연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연구. 기존에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기존의 선행 연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이면 우리나라에 지금 출판되어 있는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이나 이런 데서 산업안전보건법 연구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연구하고 중첩되는 게 있는지, 내 연구가 연구적인 성과나 어떤 가치로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뭐 이거조차 안 하면 내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도 방향도 못 잡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거 읽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읽는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 글 쓰는 사람이 어디로 갈지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논문 심사하는 과정에 들어가 보면 왜 엄청나게 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글 읽으면 너도 모르는 걸 우리 보고 어떻게 해석하라고 하는 거니? 이 얘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시라고 한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한번 보고자 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관심이 많은가? 어? 분석이라고 한다는 거 하는 거 자체는 어, 분석의 주체가 어느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가? 이런 거는 글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쭉 읽어보면 아, 이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네. 아, 이 생각이 좀 약간 이쪽으로 많이 가 있네. 이런 것들. 어,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안전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시적인 안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하고 학제적인 이 연구 분야에 있어서 이 안전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구해야 될 우리 본능과도 같은 이 참 중요한 것을 어떤 식으로 정립해 나갈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말이 아니라 글로써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서의 대학원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논문을 쓰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많이 섭렵하고 가시는 거니까 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실제로 한번 뭐 직접 게시판에 올리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신데 한번 그런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내가 게시판에 올리진 못했는데 막상 하려고 내가 한번 릴스라고 하는 데도 들어가 봤고 제가 그 어디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들어가 봤는데 만약에 주저하게 됐다면 어떤 부분이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됐었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왜냐면 어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논문을 읽어보고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요약해야 되는 어떤 과업이 있는데 이걸 못했어요. 그럼 못하는 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논문의 형식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게 결과 변수입니다. 우리 눈에 보는 거죠. 어떤 현상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연구라는 과정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건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독립 변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주저하게 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여쭤봐요. 제가 말이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이종nur 하고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세요? 아니, 저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네, 그, 이제 수차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글쓰기하고 이런 걸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얘기하고, 또 글을 쓰고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글 쓰는 것은 이걸 공부하고 하면서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어, 실제로 또 이게 듣는 것보다 실제로 또 해봐야지 또 돼야 될 것 같아서 네, 이게 논문을 하나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하나 요약을 한번 하라고 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네, 해봤더니 이게 어, 어,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들이 뭐 쏙쏙 많이 잘 들어와요. 그냥 듣는 것보다 네, 해보니까 많이 네, 어떤 네, 요령, 읽는 법, 이게 논리적으로 뭐 생각해야 되는 이런 법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음. 이번에 한번 우리 해서 리스트에 들어가서 또 노기 찾아보고 읽어보고 또 이렇게 요약도 해보고 하니까 또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철 학원님 안녕하세요. 네, 저기 소리가 네, 김홍철 학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기 게시판에 올리셨던데 제가 사실 라이브 강의 중에 좀 못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보고 들어갔어야 아닙니다. 되는데. 더 일찍 올리지 못하고 오늘 저녁 8시 다 돼가지고 올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읽어봤으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드릴 텐데 아직 못 읽어봐가지고 그 작성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논문 선정은 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논문이라고 하셔서 네,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개정 전후로의 변화를 다룬 논문에 이제 네, 그 중점을 뒀고요. 네, 제가 이제 안전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너무 강론보다는 좀 총론이나 아니면 네, 개념적인 쪽으로 해서 이제 선정을 했고요. 네, 음, 논문의 구조 파악하는 거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네, 교수님께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구조 구성하고는 네, 물론 이제 법학하신 분이라 그러실 수 있는데 네, 그 필자분이요. 조금 달라서 뭐 그래도 이제 교수님께 배운 또 교재에 읽은 거를 적용하는 거에 그, 치중해서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 좀
어렵다 할까? 애로사항은 네, 다른 때도 느꼈던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이 그 어미 변화가 네, 그 다양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읽는 것도 어렵고 그거를 어 제가 충분히 이해해서 표현하는데 좀 더 간결히 하고 싶은데 그 어, 그걸 좀 유학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게 늘 그렇듯 좀 어렵다면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논문이라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1년인가 그 제정되고 1차 개정, 2차 개정된 네, 것도 연역을 쭉 봤고요. 그리고 네, 그 2019년 전후로 네, 그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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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래서 근로자를 논문을 제공하는 사람, 노무를 제공하는 자, 네, 그다음에 2020년에는 그 자가 사람으로 바뀐 것까지 네, 이제 네, 네, 봤거든요. 근데 네,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아주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네, 어, 전체를 다 읽었지만 네. 그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대략적인 그 얼개만 네, 이해해서 논문을 뭐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지는 못하고 다만 네, 네,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구성에 네. 좀 중점을 두고 읽었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유, 왜냐면 산업안전보험 사실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내용을 올곧이 잘 모르시는데 그거를 읽어가시면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던 부분 자체가 굉장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잠깐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훑어주시지만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잘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아, 예, 지금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어디서 예를 들어서 1분 내로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가 갔거든요. 또 짧은 시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순간부터 이제 두 번의 전부 개정이 일어나고 50 몇 번의 개정이 발생했는데 지금 2023년 9월 현재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1분 내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 특징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다 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셨다는 거죠. 잘 정리 잘 하셨고.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코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본인이 충분히 고민해서 충분히 이 수기된 사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네가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서 볼 때 사람이 학습 효과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단순하게 수업 듣고 누군가 전달하는 내용을 내가 그대로 답습한다. 이거는 효과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뭔가 주입식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주입식 교육의 효과는 신뢰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도 내가 필요로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내가 한번 끝까지 파보겠다. 이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왜냐면 내가 이해가 돼야 상대가 설득하니까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다 분해해가지고 씹어 먹을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하는 것 자체가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의 선행연구 고찰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얼마나 정말 단단하게 얼마나 성심껏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했을 때 논문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방금 전에 우리 그 김홍철 학우님 말씀하셨던 비전공자다 그런 법을 처음 봤습니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를 음. 그러니까 정말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잘 분석하셨다. 제가 분명히 읽고 거기 코멘트 또 남겨놓기도 할 텐데요. 어쨌든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이렇게 뭔가 어떠한 정보를 물론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방금 어떤 참고했던 논문 자체 그것도 누군가의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 거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 부분은 또 여러 가지로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이게 너무 저쪽으로 간 건 아닌지, 아니면 논거 자체가 충분한 건지, 그렇게 봐도 되는 건지, 뭐 이 부분.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논문 쓰는 거는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백업, 어떤 지식적인 백업, 데이터적인 백업, 어떤 내 주장에 대해서 내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거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 이 가능한 거니까, 네.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학위를 땄을 때 왜 박사님이라는 호칭을 뒤에 붙여주는지, 뭐, 그거에 대한, 그거는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하나의, 이거를 하나의 기능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이 연구자 자체는 어떤 주제든지 이 사람이 전공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던져주면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긁어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도출해 낼 거야. 라고 하는 사회적인 신뢰죠. 그렇게 불러준다는 것 자체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이제 진영민 아버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다른 교수님이 통과시킨 논문을 보니까 석사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50페이지도 안 되는데. 근데 사실은 뭐 페이지 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안에는 담긴 내용, 그 분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얼마나 짜임새 있게 글을 구성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단순하게 객관적인 수치로서의 어떤 페이지 수를 놓고 만약 본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아무리 석사 논문이어도 50페이지도 안 되는데 논문이 완성이 됐다는 건 좀 모르겠어요. 그 해당 논문을 안 봤기 때문에 어떤 식의 구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제가 이제 뭐 매주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매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요약을 하십시오. 뭐 이런 거는 이게 본인의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만요. 어,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 논리성을 좀 키우고 싶다. 나는 합리적인 어떤 생각하는 연습, 이걸 통해서 말로써 이렇게 지엽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내용을 내 의견을 담아서 글로 한번 써보겠다. 이런 강한 동기가 있으시다면 그걸 꾸준히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글을 쓰는 연습을. 사실, 어, 제가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강사료라고 하는 것들을 시간 순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결국에는 저를 강의를 초청했던 데에서 저라고 하는 사람이 소구했던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제가 제 경험과 더불어서 제가 이해라고 하는 어떤 체에 걸러서 필터링을 걸쳐가지고 내놓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금액이라는 걸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쨌든 받는 금액과 글을 어딘가에 써서 원고료를 받을 때의 기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금액과 상관없이. 어떤 게 더 짜릿한, 저는 글로써 인정받아서 그 돈의 가치와 상관없이 원고료라는 형식으로 저한테 입금될 때의 기분이 제일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좀 안 하려고요. 왜냐면 말만 앞서는 인간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결과물 보여드리고 이런 게 한번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렇게 하고 싶어. 어쨌든 그런 하나하나 일련의 과정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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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결국에는 내가 뭔가 정점에 계속 이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물리적인 시간 투입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 20시간이라 24시간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누구나 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의 방점을 어디다 찍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루에 한 10분만 투자하겠다. 이게 뭐 15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이렇게 좀 그걸 하다 보면 논문 연구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 이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는 것 자체는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필살기를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는 과정 같습니다. 왜냐면 하다 보면 국내 자료에 한정해서 뭘 볼 수가 없거든요. 법적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외, 외부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가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는 안 하면 안 돼. 이게 영어를 안 하면 외국 자료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물리적인 시간을 또 투입해야 되잖아요. 글을 쓰기 위해서 내가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이 쭉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시간을 쪼개야 돼요. 영어 공부를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여기서 10분, 20분, 30분. 그러면 점점 내가 어떤 나의 생활 자체가 이런 어떤 시간적인 분리 개념으로서 계속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순간 소위 말하는 경제 이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글을 쓰기 전에 주제를 생각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그러면 잠깐만 문장 구성은 어떻게 하고 단락 구성은 어떻게 하고 단락 배치를 어떻게 하고 이게 머릿속으로 이제 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영균 하고님이 이제 아까 그런 비슷한 말씀을 꺼내셨지만 부담 엄청 될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사실 좀 그러지 않나요?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하려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거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제일 힘든 건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뭔가 내 역량을 부을 건데, 이 역량을 쏟아 부었을 때 결과물 자체가 정비례에서 안 나오고 그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가장 힘들지 않나요? 지금 진영균 하고님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제 지금 수요일마다 저에게 이제 그 일주일 결과를 이제 제가 진행한 결과를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틀 전부터. 주말은 집에 그 부산 내려가면 이제 애하고 같이 있는다고 책 볼 시간도 없고 뭐 할 시간도 없는데 이제 그 대구 다시 돌아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하죠. 이제 초조해지고 그렇죠. 어떻게 또 정리를 해서 또 보여드려야 되나 가지고 그게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그 공학적인 시뮬레이션 실험은 다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이제 그거 앞 단계 이제 선행 연구에 대한 이제 어떤 거를 선행 연구로 삼아서 이제 제 논문 앞에다 실을지 그리고 그 선행 연구를 이제 제가 하려는 그 시뮬레이션으로 돌려서 올바른 값이 나오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선행 논문을 골라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연구가 이제 소방공학에서 이제 배연창하고 관련된 건데요. 배연창이 2017년 이후로 논문이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 연구한 내용이 그래서 더 지금 막막하기도 한데 그래도 교수님이 이제 타지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범위가 컸다가 점점점 줄여 주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선행 연구 어떤 걸로 할지 결정이 나면 이제 그걸 실험을 하고 제 논문에 붙여가지고 이제 쓰면은 그때부터는 속도가 조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석사 논문 쓸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열과 성을 다해서 막 밤을 새며 쓰는 거예요. 밤을 새는 동이 트는 그 순간에 내가 쓴 거 딱 읽으면 그렇게 뿌듯합니다. 근데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읽잖아요. 그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썼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게 밤은 새긴 샜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 실제로 보면 그때 당시에 선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줬어요. 야, 어차피 다시 뒤집어 엎을 거야. 그러니까 공을 들이지 마. 음, 어차피 다시 뒤집어 엎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내가 이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그럴 리가 있어?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리비전을 마흔 몇 번 했나? 계속 바꾸고. 네. 그러니까 논문 쓰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쓰는 이 본 버전 자체가 이게 최종 버전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걸 또 다시 뒤지고 엎어야 된다. 다시 이게 계속 되니까 거기서 오는 마음의 허탈감이라 그럴까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석사 때는 왜냐면 석사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논문이라는 글의 형식도 잘 모르고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리고 또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연구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박사 과정은 좀 더 수월하긴 하죠. 왜냐면 뭐 제가 나온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논문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니까 이제 충분히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충분히 트레이닝 된 상태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아예 접근할 때 석사 논문 쓸 때처럼 무모해지진 않죠. 왜냐면 이제 알고 구조를 짜가면서 막 만들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물론 심적 고통이라 그럴까 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 이런 거는 당연히 박사학위 때가 훨씬 힘들었지만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발을 내디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정처 없음이라 그럴까?
그거 자체는 석사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학우님들은 저랑 같이 이번 학기에 안전연구 방법론이라는 이 망망대에 같이 가니까 아무래도 제가 석사 때 또 힘들었던 건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거지에 대한 확신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왜냐면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맡아야 될 학생 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일일이 자세하게 답변해 줄 수도 없고 선배들은 같이 헤매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요번 학기를 같이 저하고 건너가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들은 좀 이 라이브 강의실을 통해서도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좀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좀 될 것 같고요. 제 작은 바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하고 라이브 강의실을 이렇게 꾸준히 하고 계신 이 분들만이라도 대학원 과정에 좀 진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일말의 소원이 좀 있습니다. 나만 당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야, 씨, 그 힘들었는데 나만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순 없어. 근데 고진감래라고 하잖아요.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정말 그 성취감은요. 말할 수 없죠. 정말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뭐 분명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다 그 칼럼도 쓰실 거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또 기사화가 되고 게시가 되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읽고 저는 요번 칼럼 내면서 몇몇 다른 데서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또 어떤 주제 관련해서 좀 써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 또 되게 짜릿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 시작이 되긴 하는데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막 이렇게 되긴 하지만 사실 뭐 그 과정 자체가 없으면 사람이 성취라는 건 없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이대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지금 그 과정에 계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당연히 지금 되게 헷갈리실 거고 어려울 거고 이거 도대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한 공감도 안 되실 건데 그 왔다 갔다 함을 두서없고 어지러움을 요번 학기 내내 저랑 같이 한번 건너가 보시죠. 뭐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는 분명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다음 주에는 뭐 올려주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하셨던 거 지금 뭐 저한테 올려주시지 않으셨지만 그거를 계속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질문도 남겨두시고 뭐 이러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기 뭐 오늘도 저 혼자 얘기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제 계속 겁만 드리는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거쳐야 되고 진영이라고님 보세요. 아까 그 안전문화 할 때 그렇게 해맑게 웃으시고 그렇게 편안해 보였던 저 표정이 지금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 막 쌓여가지고 힘들어하세요. 그 과정을 건너야 이제 석사 학위라고 하는 빛나는 성과물이 손에 들어오는 거니까 잘 즐기시길 바라겠고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교수님, 네, 저, 그, 논문 조사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네, 네. 그 산업 안전 문화를 해서 안전문화, 산업을 네, 그 occupational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인더스트리얼로 안 하고. 네, 네, 그래서 네, 그 법이 산업이 아니라 네, 근로자의 그 안전과 보건에 관한 거라 네. 그 인더스트리얼로 안 하고 오큐페이셔널, 네, occupational로 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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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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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게, 근로자의 직업적인 성격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예, 산업에 대한 거, 산업의 어떤 성과나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예, 무슨 어쨌든 우리가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업재해라고 하는 어떤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보호자 하고자 하는 건 사업주나 산업이 아니라 근로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더스트리라는 용어 대신에 오큐페이션이라는 직업적인 성격이 더 강한 거죠. 이게. 네. 이거 아주 정말 그러니까 이 과정을 딱 겪으시니까 그런 막 문제의식이 생기잖아요. 이게 선행과 잘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뭔가 보다 더 높이 있는 선진적인 지식을 더 탐구하고자 노력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논문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또 나한테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정착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나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재밌습니다. 말을 계속 하면 할수록 이제 진영균 아버님의 이 붕 뜨는 이런 표정을 계속 보시게 되겠는데 어쨌든 요번 거 진영균 아버님 요거 한번 좀 약속해 줄 수 있나요? 네,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문 과정하고요. 요번 라이브 네. 강의 마무리 때 한번 그때까지 완성된 걸 좀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그동안 이제 그 쓰고 있는 뭐 일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지금 논문 구성이 이제 어, 선행연구 고찰부터 막 하시잖아요, 지금. 예, 근데 우리 라이브 강의실 마무리하는 11월 말 정도 되면 그래도 기본 얼개라도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거라도 우리 지금 여기 같이 참여하시는 학우님들한테 좀 보여주시면 예, 또 동기부여가 나름 잘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럴 수 예, 있으실까요? 예, 그, 예. 그거 보여주신다고 우리가 뭐 표절하고 그럴 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뭐 그 정도의 신뢰는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리고 또 어차피 그거, 주제가 안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라 가지고 소방 쪽이다 보니까요. 예, 충분히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라이브 강의실 마지막 때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나랑 그래도 같이 뭔가 고민을 같이 하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전우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좀 보면, 우리 학우님들이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음, 저도 옆에서 많이 조력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 열심히 조력할 예, 테니까 그런 거를 같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유만 달라는 거예요. 뭐 파일을 달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예, 마지막 어떤 라이브 강의 때 그런 걸 같이 보면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가는 우리 학우님들이 그래도 그래도 요 과정을 거치니까 저렇게 좀 뭔가 좀 달라지고 뭔가 완성이 되는 그런 거로 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빨리 반대가 안 알았다고 되도록 하세요. 열심히 나 나가게.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아무튼 우리 김홍철 감사합니다. 하고님 네, 나름 열심히 시간 투입하셔가지고 역량을 잘 발휘하셔가지고 요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거 많이 아주 부족합니다. 소중하게 잘 읽고 제 나름대로 의견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